안녕하세요. 시공자 이팀장 김재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대표님, 오늘 저희가 준비한 네. 주제가 어떤 걸까요? 상담을 진행하는데 반복되는 질문들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요 질문들을 좀 추스려서 네.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너무 많은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실 내용 같은데요. 그래서 리모델링 문의 주실 때 저희가 가장 많이 주신 질문 베스트를 뽑아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증축 가능 여부를 네.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 그 부분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어떨까요? 그 증축 가능 여부 같은 경우 네. 빠지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증축을 보통 저는 알아보시고 오실 때는 이 건물이 용적률이 있더라, 건폐율이 남아있더라, 이 정도까지는 쉽게 확인이 되니까 네.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네. 이거 증축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세요. 네네. 근데 거기서 조금 이제 깊이 파고들면 주차장 문제들이 좀 나와요. 그쵸. 용적률 건폐율은 남아있지만 네. 주차장 신설이 안 되니까 증축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일종 이종 근생은 주차 대수가 기준이 까다롭지 않아요. 134제곱미터당 한 대씩 한 대씩. 확보를 하면 되는데 리모델링 건물 같은 경우는 증축을 할 때 전부 통틀어서 134를 기준으로 증설을 해야 되냐? 그건 네. 아니고 이미 준공이 떨어진 거는 그냥 좀 킵을 해서 잊어버리셔도 되고 네. 새로 증축되는 면적만 이제 산출을 하는데 새로 증축되는 네. 것만. 네네. 한 층이 올라간다. 근데 그게 134제곱미터다. 그러면은 한 대를 어딘가에 주차장을 만드셔야 허가가 나는 거예요. 근데 주차장을 만드는 여건이 대부분이 안 계세요. 그러면은 주차 대수를 0.5대 이하로 산출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네네. 그럼 134제곱미터를 나누기 2분의 1을 하시면 네. 0.5대가 되는데 그게 평수로 치면 20.3평. 20.3평. 네. 그러니까 20평 정도까지는 주차장 증설 없이 증축이 가능하신 거죠. 20평. 네, 네. 이거 진짜 완전 꿀팁이네요. 네, 네, 네. 근데 이것도 20평도 아쉬워하시죠, 문제. 그러니까 그쵸, 면적상. 이왕이면. 그쵸, 네. 좀 애매한 면적 아니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또 되게 귀할 수도 있어요. 옥상층에 20평을 증축을 하시면서 네네. 나머지 남는 면적을 루프탑이나 옥상 정원으로 그쵸. 활용을 하시면 네. 그 약간 아쉬운 월세 네. 뭐 이런 거를 좀 극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좀 그 옥상까지 올라가면 올리면 만들고.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평이 너무 어설프지 않냐. 하지만 야외와 그런 거를 좀 활용하고 싶어하는 사무실 네.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쵸. 그런 데를 좀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20평 증축하고 엘리베이터 올리는 게 네. 추가 비용 발생이 1억 안팎이다. 이런 안팎. 예를 들어서 1억으로 증축이 다 해결된다는 건 아니고요. 네네. 추가가 되는 금액이 이제 1억 정도로 전체 리모델링 비용이 1억은 아니겠지만 그쵸. 근데 이 20평을 증축하는 게 예를 들어서 1억이다. 네. 엘리베이터를 거기까지 올리는 게 1억이다 라고 네, 하면 네. 하셔야 되는 이유가 1억 5천짜리 오피스텔 중소지방 변두리에 1억 5천짜리 오피스텔 하나 구매하시면 월세가 40에서 50 받으세요. 네. 근데 리모델링 할 때 1억을 좀 더 써서 증축을 하시면 네. 거기서 월세 아무리 못해도 100만 원, 200만 원 나와요. 아니, 그러면은 안 할 이유가 맞아요. 없잖아요. 맞아요. 거의 지금 무슨 네. 2배도 아니고 네. 훨씬 많은 차이가 그래서 나는데. 아쉬운 면적이지만 이제 해야 되는 면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네. 그냥 이런 작은 공간일지라도 이거 어떻게 활용하겠어 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어떤 방법으로 최대한 이거의 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지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 있는 증축의 규모는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말씀드릴 게 뭐냐면 한 개층 올리는데 얼마예요? 두 개층 올리는데 얼마예요? 근데 딱딱 떨어지지 않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층에서 6층이 될 때예요. 5층에서 6층. 네. 다른 층의 증축은 층별로 얼마다 조금 대략적인 예산을 드릴 수 있는데 5층에서 6층으로 올라갔던 얘기가 많이 틀려져요. 왜 그래요? 건물이 6층이라는 이유만으로 네. 소방 스프링클러가 신설이 돼야 되는데 증축이 되는 면적만 딱 스프링클러가 해야 된다. 이거면은 그냥 운 좋게 뭔가가 좀 쉽게 풀리는 거고 대체로는 열의 9은 네. 전층 하부층까지 스프링클러를 신설을 해야 허가가 나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드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그것만 해도 네. 한 개층을 증축하는 수준처럼 억대에 가까운 공사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구나. 스프링클러를 전층에다가 물을 공급하려면 네. 어딘가 이제 기계실도 만들어야 되고 그쵸. 펌프실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비용이 어디 한 개층 증축하는 것만큼 또 들어갈 정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 건물이 3층이다. 근데 5층까지는 뭐 스탠다드하게 그냥 무난하게, 증축의 어떤 네. 그냥
그 단가를 집어넣는다면 6층으로 가는 순간 비용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간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드릴 텐데요. 지하. 네. 우리 거의 버려지다시피 하고 많이 활용 못 하시는 이 지하. 네. 도대체 어떻게 살리면 좋을까요? 지하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되게 많이 네. 물어보시는데 사실 지하가 이제 옛날에 노래방, 주점, PC방 맞아요. 이런 걸로 사용이 됐는데 되게 피로도가 많이 쌓여야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이클이 10년, 20년 해서 한 바퀴 돌았는데 네. 그래서 이제는 신규 사업장들이 지하에 그런 시설을 잘 안 들어가요.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다 이제 위층, 2층, 3층에 네.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던 시국이 좀 이제 지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를 어떻게 살릴지 새로운 방식들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도심가라면 지하에 창고 시설을 조금 추천드릴 만해요. 창고요? 네, 도심가 미니 창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도심, 검색을 하시면 냉장고, 네. 양문형 냉장고보다 조금 더 큰 수준의 네네. 조그만한 저는 창고들이 10만 원, 15만 원씩 임대가 돼요. 아, 그 창고를 네. 한 사람당 임대할 수 있는 네. 거예요? 오. 그만큼 네. 도심가 창고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 그쵸. 그거를 꼭 이렇게 도심가 창고를 운영하세요. 단순히 이런 차원은 아니고 네네. 그만큼 도심가에 소규모 물류들이 수요가 많으니 네. 그렇게 작은 게 그렇게 비싸게 나갈 정도니까 나가니 적극적으로 도심가 지하를 창고로 그냥 저는 생각을 바꾸신다면 네네. 유지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쨌든 창고가 훨씬 덜하니까 그렇게 조금 마음 놓으시고 그분들이 좀 보관 요청하시는 제품들이 문제 안 되는 선에서 환기, 설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공사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공사를 해놓고 그래서 세입자분들을 받으시면 그렇게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그 말씀하신 창고 외에 네. 또 다른 식으로 지하를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더 있을까요, 대표님? 네. 1층의 점포들이 의외로 작은 데가 많아요. 왜냐면은 1층에 좀 주차장 공간을 조금 확보하다 보니까 네네. 1층이 좀 작고 올라가면서 건물의 제자리를 좀 잡아가면서 올라가는 건물 의외로 많이 보실 텐데 1층의 단가가 제일 좋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1층이 작은 거에 대한 아쉬움을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냐면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네. 구조 부강을 하셔서 다이렉트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 버리시면 1층 세입자가 이제 몰려드는 식당, 점심 때 바짝 몰려드는 식당 손님을 1층으로 네. 유도를 해서 지하로 내려가실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층에서 보통 식당들이 뭐 2층으로 가는데 네, 네. 그게 아니라 거꾸로 네. 밑으로. 네. 그래서 1층의 계단 면적은 조금 아쉽게 뺏기지만 네네. 근데 내려오시면서 이런 지하에도 뭔가가 있구나. 그리고 저는 그게 뚫려 있기 때문에 환기든 뭐든 유지 관리도 더 잘 되고. 그래서 세입자도 짧고 굵게 손님을 피크 타임 때 받을 수 있고.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지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도 조금 저렴하게 세입을 내놓으시고 건물주분들께서도 계단 공사, 보강 공사 하나를 하심으로써 네. 약간 계륵 같았던 이제 버리지도 뭐고 이 그쵸. 공간을 다른 지하보다 조금 더 월세 세게 조금 더 세게. 네, 그래서 서로 접점이 찾아지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네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리모델링이 신축보다 좋은 점. 이거 네. 정말 많이 저희가 영상에서도 다뤘는데 네,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나 봐요. 그렇죠? 아, 네. 이게 이 질문은 설명을 드리다 보면 일단은 그럼 리모델링 안 할 이유가 없네. 이런 반응이시구나. 네, 이런 반응이신데 거기 어떤 포인트에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가시는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데 네네. 일단은 강화된 주차장법 네. 그리고 지역마다 나라에서 네. 원활하게 소통, 도심의 어떤 교통 네. 그걸 완화를 위해서 도로 계획들을 다 잡아놨는데 이런 경우도 많아요. 지금 지어져 있는 거를 제재를 가하진 않지만 네.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할 때는 도로를 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허가가 안 나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면은 도로로 좀 땅을 뺏기는데 뺏기지 않으려면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하셔야 되는 거죠. 그쵸. 물론 적절한 보상을 네. 국가에서도 해주긴 하겠지만 네. 사실 그 적절함이 또 적절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유에서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저도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좀 공사를 진행하진 않는데 요즘에 저희는 뭐 월에도 한 달에도 여러 건의 리모델링 네. 공사를 직접 하고 그쵸. 직접 하면서도 또 좀 컨설팅도 또 해드리고 설계도 해드리고 견적도 맞습니다. 검토를 같이 해드리고 하는데 네. 제가 무수한 수십 건의 한 달에도 검토를 하다 보니까 네.
리모델링 비용이 한 신축 대비 50% 정도로 거의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네. 해본 결과 네, 네. 실제로도 50% 정도 절감이 네. 된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신축하고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네. 같은 상권이에요. 같은 네, 네, 도로야. 네. 같은 도로인데 신축으로 건물을 졌어. 그러면은 이제 월세 수준이 50에서 60% 올라가요. 근데 이유가 올라가는 이유는 신축이니까 저는 세입자분들이 안 계시니까 권리금이 네네. 없어지고 네. 그리고 건물이 깨끗해지고. 네. 근데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신축으로 해놓으면 네. 좋긴 좋은데 네. 차는 거가 꽤 오래 걸리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게 막 생각보다 바로바로 막 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월세가 갑자기 많이 올라갔으니까. 음. 근데 이제 갑자기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신축이니까 투자비가 많으니까 많이 들어가니까. 이 건물주분도 회수를 해야 돼. 회수를 하시려면 싸게는 못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쵸. 근데 리모델링은 어떻게 하냐면 음. 같은 거리인데 신축이 있고 리모델링이 있어요. 네. 근데 리모델링은 일반인이 봤을 때 저희 같은 전문가가 보면 제가 구분은 티가 하겠지만 나니까. 일반인이 봤을 때 신축인지 리모델링인지 구분이 안 가는 선이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50%의 공사비를 투자를 하면 네. 신축처럼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신축처럼 만들었어. 이제는 네. 본인이 옆에 신축 월세처럼 똑같이 올려서 내놓으시면 돼요. 왜냐? 똑같아요. 세입자가 없으니까 권리금도 없어졌고. 자, 신축이랑 외관 봤을 때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면 똑같은 수준으로 월세를 내놓으시면 돼요. 근데 리모델링 하시는 부분은 조금 더 카드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쵸. 왜냐? 투자비가 절반이니까 좀 안 찬다. 해도? 공실이 좀 유지된다. 하면 조금 낮추시면 돼요. 그쵸. 투자비가 그만큼 50%는 덜 네. 들어갔으니까. 훨씬 덜 들어갔으니까 어. 조금 낮추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진짜 정말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외관에, 네. 실내까지 다 똑같다고 하면 네. 당연히 저렴한 데를 찾아서 맞습니다. 세입자분들이 찾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진짜 실제로 저희가 현장도 많이 소개해 드리는데 네. 완공된 현장을 봐보면 절대 이게 리모델링한 건물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그냥 네. 다 진짜 신축 건물 같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말이 더 진짜 신빙성이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영상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앞에서 이렇게 총 4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첫 번째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저희가 리모델링 그 다음에 저희한테 문의 주실 때 가장 많이 주는 베스트 질문들 오늘 여기까지 1차로 마무리하고 다음번 2편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편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저희 다음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